다이어트 할 때 이거 모르면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수많은 다이어트를 실패하고 요요도 정말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요. 그러다 건강까지 굉장히 많이 악화돼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영양학과 논문들을 찾아보면서 내 몸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방법으로 지금은 13kg를 감량하고 제 지인들까지 다이어트를 성공시킨 방법이니까 여러분도 꼭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이어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칼로리를 신경 쓰지 않고 배불리 먹기입니다. 아니, 다이어트를 하는데 칼로리도 신경 쓰지 않고 배불리 먹으라니,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흔히들 칼로리를 적게 먹으면 살이 빠진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반만 만든 말입니다. 칼로리를 적게 먹는 다이어트는 살이 빠질 수는 있지만 절대로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연구한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해외 유명 프로그램인 도전 팻 제로의 참가자들을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은 극단적인 칼로리 제한 식단으로 30주 동안 평균 약 58.3kg을 감량했지만 6년 후 참가자들을 추적 관찰해보니 99%의 참가자들이 요요를 겪어 체중이 다시 돌아왔고 평균적으로 57kg을 다시 찐 상태였습니다. 아니, 왜 칼로리를 적게 먹어서 다이어트를 하면 요요가 오는 걸까요? 이 현상을 연구한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팀은 이와 같은 요요가 일어난 현상은 극단적인 칼로리 제한 식단으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렙틴 같은 식욕 조절 호르몬이 크게 떨어지고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칼로리를 제한해서 살을 빼게 되면 우리 몸은 요요가 올 수밖에 없는 몸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럼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건 세계적인 비만 연구자인 제이슨 펑 박사의 비만 코드라는 저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체중 증가의 주된 원인이 인슐린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 농도를 낮추어 체중 증가를 막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슐린이라는 건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살이 찌는 거랑 무슨 상관일까요? 인슐린은 우리가 밥을 먹어서 혈당이 오르면 이걸 낮추려고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인슐린 호르몬의 안 좋은 점은 남은 에너지를 바로 지방으로 저장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제이슨 펑 박사는 혈당을 오르지 않게 해서 인슐린 농도를 낮추면 다이어트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 유명한 혈당 다이어트입니다. 제가 이 다이어트 효과가 정말로 궁금해서 한창 제가 다이어트를 실패할 때 고구마랑 닭가슴살만 주구장창 먹었는데 정말로 살이 안 빠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 혈당 다이어트라는 걸 듣고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차고 제가 뭘 먹으면 혈당이 오르는지를 한번 체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신기하게도 저는 고구마랑 닭가슴살을 먹으면 혈당이 높게 나오고 잡곡밥이랑 돼지고기를 먹으면 혈당이 낮게 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 혈당이 낮게 나오는 식단으로 바꾸고 나서 정확하게 2달 만에 13kg를 감량하고 요요 없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 신기한 건 제가 칼로리를 줄인 것도 아니라 먹는 칼로리는 그대로 유지했는데 살은 점점 빠졌다는 거죠. 이 혈당 다이어트의 가장 좋은 점이 이 점입니다. 바로 배가 고프지 않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거죠. 혈당 다이어트는 혈당이 오르지 않는 음식에는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배가 고프지 않고, 배가 고프지 않으니까 오래 유지할 수 있고, 오래 유지할 수 있으니까 요요도 오지 않는 거죠. 자, 그럼 이 좋은 혈당 다이어트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차고 식후 혈당을 160 아래로 유지할 수 있는 식단으로만 먹었습니다. 하지만 연속 혈당 측정기가 없는 분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혈당 측정기 없이도 혈당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거꾸로 식사법이라는 게 원래 당뇨 환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식사법이니만큼 혈당 관리에는 정말로 효과적입니다. 거꾸로 식사법은 원래 우리가 먹던 밥, 반찬 순으로 먹는 게 아니라 반찬, 밥 순으로 식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식사를 하면은 식후 혈당이 15%에서 40%까지 낮게 나온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반찬을 따로 먹을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하잖아요. 면 요리처럼 반찬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요리가 있을 수도 있고, 비빔밥처럼 완전히 다 합쳐진 음식이 나올 때도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식사 15분 전에 계란 흰자나 단백질 쉐이크를 먹고 식사를 하시면 똑같은 혈당 관리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실험한 영상을 보시면 밥 먹기 15분 전에 단백질 쉐이크를 먹었을 때와 그냥 밥을 먹었을 때 식후 혈당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혈당이 낮게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인크레틴 호르몬 때문인데요. 밥 먹기 전 계란 흰자나 단백질 쉐이크를 먹으면 우리 췌장에서 인크레틴 호르몬이라는 걸 분비하게 되는데, 이 인크레틴 호르몬이 혈당을 낮추고 식욕은 줄어들게 하고 포만감은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식후 혈당을 15%에서 40%까지 낮출 수 있으니까 꼭 식전에 계란 흰자나 단백질 쉐이크를 드시거나, 그게 귀찮으시다면 반찬을 먼저 드시고 밥을 먹는 거꾸로 식사법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제 탄수화물 줄이기입니다. 혈당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슐린이 많이 나오는 음식을 최대한 안 먹는 것이에요. 음식 중에서 인슐린이 가장 많이 나오게 하는 음식들이 바로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것만 하더라도 최소한 5kg는 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주의할 점이, 정제 탄수화물을 먹다가 한 번에 끊으면 나중에 이게 폭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천천히 단계적으로 끊는 걸 추천드립니다. 쌀밥 대신에 잡곡밥을 먹고, 면 대신에 곤약면이나 두부면을 먹고, 밀가루 빵 대신에 통곡물빵을 먹는 걸 추천드려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먹는 게 정말 힘들고 맛도 없는 걸 알고 있지만, 하지만 이것만 하더라도 최소한 5kg는 빠진다고 생각하시고 꼭 차근차근 끊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식후 가벼운 운동 하기입니다. 가벼운 운동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가볍게 움직이기에 더 가깝습니다. 식후 15분 정도 가볍게 산책을 해주시면 근육이 혈당을 흡수하면서 인슐린 농도가 자연스럽게 낮아지는데요. 제가 실험한 결과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식후 15분만 가볍게 걸어도 식후 혈당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냥 15분을 걷기만 해줘도 이 정도 차이가 나니까 여러분도 꼭 식후에 15분을 가볍게 산책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방법, 거꾸로 식사법, 정제 탄수화물 끊기, 식후 가볍게 산책하기,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세 가지만 지키더라도 요요 없이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직접 경험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정말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 수많은 다이어트 실패와 요요를 겪고 알게 된 사실은 정말 딱 한 가지입니다. 식습관을 바꾸지 않는 다이어트는 전부 다 가짜고 건강도 굉장히 많이 악화시킨다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영상을 만드는 이유도 구독자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실패나 건강을 망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식단을 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그런 식단이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논문과 서적들을 직접 찾아보고 실험을 해보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혹시 3년 전에 저처럼 다이어트 때문에 힘드신 분이 있더라면 그분 한 분에게만큼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영상들을 꾸준하게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혹시 다이어트 때문에 힘드신 분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셔서 훨씬 더 많은 다이어트 정보들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